보르네오 섬 북동부는 이웃나라 필리핀과 가까운 곳입니다. 크고 작은 섬들 주위로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중 한 마을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열심히 했어요. 네, 너무 열심히 했어요. 제가 말라에다에서 가르치는 학생입니다. 여기 산푸나에 살고 있는데요. 이 학생이 오늘 저에게 바자우족이 사는 곳을 소개해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용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바자우족 출신인 여학생 융이 바닷길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샘포르나 항구에서 1시간쯤 달렸을까요? 섬이 보입니다. 섬에 마을이 있나 싶었는데 무인도처럼 조용합니다. 가까운 해안가, 물살이 잔잔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 위에 작은 집들이 보이는데요. 바자우족 마을입니다. This is Tatagan Island where Bajau Laut live. They don't have registration from government. They can go to school, even hospital. hospital also. 학교도 병원도 갈 수 없는 이유, 국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무리를 유랑하며 살아가는 바다의 집시들인데요.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magsulit-sulit na kam. Selamat siang. 반갑습니다. 이거. 나 아이들이 많네. 아이들이 몇 명인가 한번 물어봐. Dari anak Oh, hai. kaki Kedua. kedua, ketiga, tiga, empat, empat. lima. Enam. Enam tuh ya. 이 집을 보면 이 주위에 따라서 빨래를 이렇게 쭉 늘어놨어요. 이 빨래들이 마치 망국기처럼 펄럭이는데 이 국가가 없고 국적이 없는 사람들의 어떤 상징 같기도 해요. 먼 옛날 필리핀 남부에 살던 사람들이 고기잡이를 하며 바다를 떠돌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까지 퍼져나갔다죠. Ay, nang bilu babu. Iti pana paulumaku. Pahalaman ya sing ku pembeli sing. Nasrapawan ku maka itu lumaku inan. 예전에는 바다를 떠돌며 배 위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수상가옥을 지어 살고 있답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초가지붕 옮지는 거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이형을 엮어 초가 지붕을 올리듯 야잔잎과 대나무로 지붕을 만듭니다. Tahan 4 bulan. 또 얼마 동안은 가족들이 편하게 지내겠지요? 바다 위 9명이 사는 보금자리입니다. 남편이 집을 고치는 사이 아내는 딸과 함께 물을 길러 갑니다. Kalakam, tinggal kakak boleh. Nggak boleh. 바다에서 태어나 평생 물 위에서 살아가는 바자우족. 이들이 땅을 밟을 때는 물과 뗄나무를 구할 경우입니다. 타탁한 섬 주변은 수심이 낮아 집을 짓기 좋고 물과 땔감을 구하기 쉬워 100여 명이 넘는 바자우족이 살고 있다는데요. Ya laku itu ika jari aku nak angkat bau itu. Pak belaku, pamandiku, pagdagdagku.
물 위에 집을 짓고 사는데 정작 마시고 쓸 물이 없어 이 수고를 해야 한답니다. Jangan lo, pegang ikan manok boy. Nah, basta suuna. Sugu na. Jangan. Tulo. Bangalam na gawin na tuloy po. 늘상 하던 일이라 익숙해졌어도 20kg의 물을 옮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Ito ba atay kaya? Mahi. Na abu ha. Pedi. 고된 바다의 삶. 바자우족은 죽어서야 비로소 땅을 밟을 수 있답니다. 다음 세상에서는 육지에서 태어나길 바라고 소망한다는데요. 그래도 불평 없이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후 시간 바다에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Ami hakimah, ami harai. Anabah. 저도 배 위에 올랐습니다. 아, 이분이 뭐 잡으러 간다는데 한번 따라가 보려고요. 솜씨 좋은 어부로 유명한 바자우족. 바람과 조류, 물살, 바다에 관한 모든 것을 꿰차고 있답니다. 달라무.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사이 아빠가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바자우족 잠수 실력은 유명하죠. 물속에 오래 있기 위해 일부러 고막을 터뜨리기도 한다는데요. 수중 시력도 탁월해 사냥감을 잘 찾아냅니다.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바다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뭘 잡은 모양이에요. 뭘 잡을 모양이에요. 하얀 산호초가 흩뿌려진 바다 밑. 거대한 조개를 발견했습니다. 한 번 물리면 몸을 빼기 어려워 식인 조개로 불린다죠. 밧줄에 묶어 끌어올릴 모양입니다. 다시 힘차게 자맥질을 하는데요. 물리지 않게 조심조심 밧줄을 묶습니다. 조개 하나가 제법 무거운데요. 서너 명이 달라붙어 끌어당깁니다. 진짜 그 영화에 보면 괴물로 등장하는 그런 조개 같아요. 어느새 입을 꽉 다물었네요. Itu kimah, ahab. Onaan tulang kay kalapiran. 운이 좋았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큰 조개가 잡혔다는데요. 움직여. 움직여 봐봐. 여기 밖에는 바위 덩어리 같아요. 오. 들 수 없어요. 들 수 없어요. Biasa kita kulit butilun. Pag tapo masih kurang na buting kahalgaan. 이렇게 자세히 보면 커다란 꼬막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대왕 꼬막. 풍요의 바다. 참 귀한 선물을 내주었습니다. 맑고 푸른 바다. 어른들에겐 삶을 꾸려가는 일터지만 아이들에겐 좋은 놀이터죠. 푸른 바다와 맑은 날씨. 아이들 최대의 풍경이네요.
저도 그 풍경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곳에선 아이가 태어나면 탯줄을 바다에 던진답니다. 그래서일까요? 다들 바닷속 물고기처럼 거침없이 자유롭게 헤엄을 칩니다. 푸른 바다를 떠도는 바다의 집시 바자우족. 그들과 함께 일상의 짐을 벗고 한껏 자유로워집니다. 어느새 밥때가 되었네요. 음식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요. 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불을 피우려면 장작이 있어야죠. 저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오, 물 먹어서 Ela. 잘 안 되네요. 오, Amang chit. 아, sorry. 미안. Amang chit. 아, 오래간만에 하니까 Dia. 정말 안 되네요. Không bị. Ari. 아, 미안해. 결국 보다 못한 청년이 나섭니다. 물먹은 장작이라 쉽지 않네요. 얘나 나나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좀 서툰 아들. 아버지가 되기는 아직 부족한 아들인 것 같아요. 껍질에서 조갯살을 떼어내는데요. 와, 정말 크죠? 바자우족은 회를 먹지 않지만 싱싱한 조개는 날로 먹기도 한답니다. 아이들 눈빛이 반짝이는데요. 막내까지 한몫 거둡니다. 관자살을 한 입씩 먹어보는데요. 명절날 전부 칠 때 할머니 옆에서 얻어먹던 생각이 나네요. Makan. 저도 얻어먹어 보았습니다. 짭짤하고 쫄깃한 맛이 일품인데요. Okay. 굿. 기름에 양파를 볶다 잘게 자른 조갯살을 넣습니다. 푸짐하죠? Amangan atulip. Amlah. 식구들 밥 먹는 모습 참 보기 좋죠? 오늘 잡은 대양조개 덕분에 동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Mangan. 어, 예. Mangan nasanang. Aso. 밥을 몰아서 조개를 하나 집어서 조개가 되게 쫄깃쫄깃해요. 대왕조개 여기서도 귀한 음식입니다. 손가락도 쭉쭉 빨아먹고 국물까지 단숨에 들이키는데요. Ndaku anakku. Waranku asanang mangan. 참 잘 웃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자우족 언어에는 원한다는 표현이 없다죠. 그저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열대의 낙원. 바자우족은 이 넉넉한 바다를 닮았습니다. 참 구성진 자장가입니다. 익숙한 가락에 아이들은 금세 잠이 들었는데요. Atuli. 여기서 잠을 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고마워요.
여기 방 안에 모두 다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모두 잠들어 있는데 저도 오늘 여기 손님으로 들었으니까 여기서 한번 같이 잠을 자보려고 합니다. 아, 예, 고마워요. 비계. 무리에서의 하룻밤. 하늘을 이불 삼아 바다를 자리 삼아 잠을 청하는데요. 별빛이 쏟아지는 바다. 낙원의 밤이 깊어갑니다. 바자우족 아침은 여인들의 단장으로 시작됩니다. 꼬마 숙녀도 얼굴에 쌀가루와 향신료 반죽을 발랐네요. 강한 햇빛을 막아준다죠? 고마워요. 따라하면 돼. 큰 조개 잡으신 분. Atau bahe na murah-murah na pa kita. Masalah ayai ilan he Tuhan ta. Salamat kita murah-murah. Maka balik itu. 아, 잘 먹고 잘 쉬었다 갑니다. 고맙습니다. 따뜻한 대접을 받고 돌아갑니다. 최근 개발붐이 일고 해적들의 공격이 잦아지면서 이들의 삶도 이어받고 있다죠. 바다의 방랑자 바자우족. 다시 만날 날을 그려봅니다. 푸른 바다와 울창한 밀림이 공존하는 보로네오 섬. 다음 여정은 달콤한 숲의 열매를 맛보러 갑니다. I'm in the mood for dancing. 저는 지금 따와에 있는 코코아 농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통이 60년 이상이 되어서 말레이시아 코코아 산업의 메카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사바주에 위치한 카카오 농장을 찾았습니다. Selamat pagi. Selamat pagi, selamat datang.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Koko yang sampai dalam kilang ini adalah koko yang telah di fermentation dan telah dikeringkan. Namanya dry cocoa beans. 말레이시아는 이웃나라 인도네시아와 함께 카카오 생산국으로 유명합니다. 카카오 콩을 볶아 버터와 가루를 만드는 시설인데요. 유명한 미국 초콜릿 업체가 이곳 원료를 사간답니다. Oke, saya terangkan di sini. Dahulu kala, sebelum ada mesin yang modern seperti sekarang, kulit koko ini zaman dahulu, modern times ya. 어이구, 이게 엄청 이게 돌 같아요. Yes. 아, benar. 이거 무겁구나. 옛날에 이런 방식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면 사람은 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Ini adalah serbuk koko. Serbuk koko, contoh sebagai contoh. 코코 파우더. 오, 이게 코코가 이제 가루가 된 것 같네. 이렇게 해서 Ya, sebagai contoh, 애초에 중남미에서 재배하던 카카오가 널리 퍼지게 된 건 초콜릿 인기 때문입니다. 빵이나 케이크에도 가루를 쓰지만 설탕과 우유를 넣어 만든 달콤한 초콜릿이 가장 맛있죠. kita punya produk dari tepung pulut. Tepung pulut, isi dia chocolate stick, dan kami topping with our anti-moist cocoa powder. 달지 않고 카카오 향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단맛으로 막 맛을 조정하진 않고 코코아의 그 순수한 맛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진한 맛이 느껴져요. Kami tuang air panas. 어렸을 때 좋아하던 코코아 차입니다. Panas mendidih. Silang minum. 달콤한 맛과 진한 향이 일품인데요. Sampai ke selera. 여의도 면적 3배가 넘는 카카오 농장입니다. 바람과 서리를 막아주는 야자수 아래 카카오 나무가 자라는데요. 럭비공처럼 생긴 카카오 열매입니다.
Selamat Selamat siang. siang, ya, oke. 반갑습니다. Kerja koko. 아, Ya, 꼬꼬. pruning. 5년을 키운 카카오 나무입니다. 커피보다 재배하기 어려워 더 비싼 값을 받는다죠. Boleh tarai. 열매를 쪼개면 하얀 과육이 보이는데요. 그 속에 씨앗을 발효시켜 초콜릿을 만드는 겁니다. 하얀 과육은 과일처럼 먹는데요. 시큼하고 쫄깃쫄깃하고 뒷맛은 달아요. Bagus ya. 야, Sweet. 야. 카카오는 1년에 2번 열매를 땁니다. 수확 전 가지를 치고 망을 씌우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Selamat siang. Selamat siang. Selamat siang. Selamat siang, Ibu. 아, 이렇게 땡볕에서 일하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열대의 땡볕 아래 농부들의 손이 더욱 바빠집니다. 이들의 땀과 노력 덕분에 달콤한 초콜릿을 맛볼 수 있답니다. Sudah lelah atau sudah biasa atau bagaimana? Itu memang tidak selesa Pak dia. Tidak ada kerja yang senang di sini. Semua susah, tapi kita mesti mau tahan hati. Ya. 0.5kg의 초콜릿을 얻으려면 400여 개의 카카오 콩이 필요하다죠. 귀한 마음으로 먹어야겠습니다. Kita merasa senang lah. Karena dapat hasil yang banyak, dapat hasil yang lebih baik lagi daripada biasa. 정성껏 키운 덕분에 좋은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The necessity for apologies between you and me, baby, there is none. Makan dulu. Oh, sauskan. Ayo. Oi. Very good. 아, 이 파인애플. Masak. Ini masak. 달고 시원한 새참입니다. Ayo. Ayo. 여기 플러스 야. Manis sekali. 와, 달고 시원해요. 아. 하루 종일 땀 흘리고 힘들었던 탓인지 다들 맛있게 먹습니다. 바로 따서 이렇게 잘라서 바로 또 먹을 수가 있네. Nas madu namanya ini. Memang manis. Ha. 힘들었던 농장의 하루도 끝이 났습니다. 수확한 카카오 열매는 공장으로 보내고 퇴근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아, 지금 퇴근 시간인데 이분들이 이제 분주하게 지금 집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Yes. 오케이, 땡큐.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다리고 있을 가족을 생각하면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카카오 농장에서 오토바이로 20분 거리 마을에 도착했는데요. 역시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반겨줍니다. 선물도 받았는데요. 아이가 사탕을 하나 줬어요. 아, 얘네한테는 이거 하나가 보물 같은 것일 텐데 인심을 이렇게 탁 내주네요. 진짜? 진짜? Terima kasih. 어디 가나 아이들은 이렇게 맑은 눈동자로 어른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카카오 농장에서 일한다고 하는데요. 농장에서 만난 아저씨 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Selamat siang. Selamat siang. Ya, ini saya punya istri. 아, Ya. 부인 beautiful. 예.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닭볶음을 하시네요. Nya mau digoreng dulu ini. Tapi kita kan mau lapar sudah. 말레이시아식 간장 소스라고 하는데요. Kita siap bilang. 농장 식구들도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Asal-asalan makanan Malaysia. Ayo, silakan. Ini ayam kicap. 양념이 기가 막히네요. Very good. 감사합니다. Terima kasih. 누린내 없이 달콤하고 짭조름한 맛입니다. Tiba-tiba kita datang sini. Aku tak percaya. Masih ingat kampung juga. Walaupun kami dalam Malaysia, masih ingat juga kampung. Ya. Masih banyak keluarga di kampung, jadi mesti mau balik kampung. Ya. Kerap kali dia balik kampung. 낯선 이국 땅이지만 이젠 여기가 제2의 고향이 되었답니다. 이방인도 여행자도 넉넉하게 품어주는 보르네오섬. 그 푸른 숲과 바다를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자베 부족을 찾던 중 다토카 부족 마을에 잠시 들렀습니다. 마을엔 여자들만 있습니다. 다토카 부족은 소나 염소를 유목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가축을 먹이러 가 집을 비우는 일이 잦습니다. 일부 다처제인 다토카 부족은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아내들끼리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집엔 그들의 생활 모습을 짐작할 만한 살림살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젖짜서 우유 담는 그런 통이래요. And also they will make cheese. Yes, they Guarda. make. No, they're not making cheese, but they're making butter. 아, 특히 눈길을 잡은 건 부족 여자들의 화려한 옷이었는데요. 이 옷은 다토카 부족의 전통 의상이라고 합니다. 색깔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바나나 잎으로 만든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니죠. 우리로 따지면 염소 가죽 벗겨서 그다음에 이렇게 바느질 해가지고 이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치마처럼 이렇게 펄럭이게끔. 화려한 옷에 얼굴 문신까지 다토카 부족은 화려한 치장을 즐겨하나 봅니다. 탄자니아엔 120여 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토카 부족처럼 한 지역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웁니다. 하지만 제가 찾으려는 하자베 부족은 다릅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사냥 부족입니다. 바오밥 나무입니다. 바오밥 나무가 있으면 그곳에 하자베 부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자베 부족은 신을 믿는 대신 수천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는 바오밥 나무를 섬긴다고 합니다. Yes, how is it? About 2,000. 신성한 나무로 여겨지는 바오밥 나무. 하지만 바오밥 나무는 하자베 부족의 생활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During the rainy season, they have to go inside to defending when they're raining. They go inside there because there is not enough houses. So and sometimes they go
to getting some fruits, and they making something like a juice and a drink, and that is the best food. 하자베 부족이 먹는다는 바오밥 나무의 열매입니다. 신성한 나무, 바오밥 나무의 열매는 어떤 맛일까요? 이게 하얀 부분이 신 거거든요. 이게 다 먹으면 씨만 남아요. 맛있어요. 뭐라고 하죠? 우리 한국의 뻗지, 네, 뻗지 맛이 좀 나요. 하자베 부족이 자주 머문다는 레이크 에아시로 갑니다. They have some skin and Yeah, this is some skin. horn. You see that is the skin of big pig? Yes, yes. The Janet cat? 아, 동물들의 가죽, 사냥 부족 하자베의 흔적입니다. 갓 잡은 동물의 가죽을 말리고 있었는데요. 근처에 하자베 부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쥐고요. 이거는 띠띠라고 하는 그 우리 고라니 같이 작은 사슴이고요. 네. 그다음에 요건 제네킷이라고 해서 야생 고양이 같은 거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That's the horns of impala, and that's the horns of the kudu. Yeah. So now we got to see. 하자베 부족과 안면이 있는 가이드가 휘파람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저쪽 누군가가 보입니다. 숲을 누비며 활을 쏩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마지막 사냥 부족 하자베입니다. 없어졌어요. 네. 생각해보면 이 정도 속도는 돼야 그래도 사슴이나 이런 애들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가젤이나 임팔라나. 4시간이나 찾아 헤매고 겨우 만났건만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냥 부족의 빠른 발걸음을 쫓아갈 재간이 없습니다. 못하나. 그들의 흔적을 뒤쫓아가다 사냥 중 잠시 쉬고 있는 하자베 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자베는 항상 이동합니다. 동물들은 풀을 찾아 이동하고 하자베는 그 동물들을 쫓아 이동합니다. 추적의 실마리는 동물의 배설물입니다. You know, when they walk, it's like this. Yeah? And they have that is a skin. You know, they have a skin like this. This is air of the baboon. So, and he say that. 배설물을 보니 가까운 곳에 바분이 있습니다. 추적에 박차를 가합니다. 바분은 하자베 부족이 가장 좋아하는 사냥감입니다. 하자베는 원숭이를 잡아먹는 종족이라고 해서 하자네꼬라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글의 전사란 뜻의 하자베로 불리길 원합니다. 뭔가 있나 봅니다. 다람쥐입니다. 바보는 놓쳤지만 대신 다람쥐가 하자베 부족의 포위망에 걸려들었습니다. 탄자니아에서는 자연보호 지역이나 국립공원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냥이 가능합니다. Cindy. 네, Cindy. 함. Siya bawa ko ba Cindy ham na bawa. Ang ko asika sa Argentina bawa.
Ko apa Cindy bawah. Kau apa cakap nama tahu zuam sama ya. Sama ya. Sama zuam thay mawasek ko. Thay mawasek. thay mawasek. 사냥에 그들 부족의 생존이 달려있기에 필사적으로 동물을 쫓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날이 더 많습니다. 요즘은 작은 새나 다람쥐 정도가 사냥감의 전부입니다. 이곳 역시 문명화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가뭄이 심해지면서 사냥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잡은 사냥감을 먹으려고 준비합니다. 하자베 부족에게 나무를 비벼 불을 붙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자베 부족에게 음식은 공동의 개념입니다. 누가 잡았든 고기는 사냥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눠 먹습니다. 예전의 하자베 부족은 익히지 않은 생고기를 그대로 먹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하자베 부족도 익힌 고기를 먹습니다. 먹어보란 말도 안 하고 그새 싹 다 먹더니 꼬랑지까지 깨끗하게 먹어요. 정말 뼈 하나, 머리도 다 먹었어요. 발톱도 다 먹고 남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잡은 게 다람쥐 한 마리뿐이라 마을로 가지고 갈 고기가 없습니다. Kwapi ano babe. Kwapi ano babe ashumuk. Ashumuk. Ono han ane. Han ah. Han. Bote ihe. Amma. Aka ya han apa ya. Alilala kunyimba pango ya mro. Aboko ako. Halkako. hatngako. 아, 이 친구 이름은 항아코인데 그 돌멩이가 집처럼, 그러니까 캡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그 안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돌멩이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이 항아코입니다. 그러니까 동굴에서 태어나면 이사와와코. 이사와코. 그 다음에 돌멩이 밑에서 태어나면 항아코. 하자베 부족은 태어난 장소가 바로 이름이 됩니다. 유랑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숲 곳곳이 그들의 고향이 되고 이름이 됩니다. 바오밥 나무 아래서 태어나면 바오밥 열매이고 큰 웅덩이에서 태어나면 큰 웅덩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사냥을 마치고 이제 마을로 돌아갑니다. 드넓은 땅, 어디나 하자베 부족의 마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자베 부족은 보통 20-30명이 무리지어 유랑 생활을 합니다. 점심때가 지났건만 남자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마을에 가져올 고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무를 달궈 단단한 연장을 만듭니다. 기다리다 지친 여자들이 이제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러 나섭니다. 건기라 바짝 말라버린 땅과 나무. 그래도 그 속엔 먹을 것이 숨어 있습니다. 슈무크입니다.
고구마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자베 부족이 즐겨 먹는 나무 뿌리입니다. 오로지 수렵과 채집만으로 살아갑니다. 하자베 부족은 1만 년 전 원시 인류 그대로의 모습으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Uni yako. Wachani yako. 아주 맛있다고 하니 저도 그 맛이 기대가 됩니다. 물 많은 집 같아요. 달다? 아니요. 씹을수록 나중에 달아지는데 이건 그대로 써요. 어쩌면 저는 단 거에 익숙해서 이게 별로 안 단 거고, 단 걸 안 먹고 살던 하자베 여인네들한텐 요 약간 단 게 달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휴무끌을 챙겨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마을에서 기다리는 아이들과 함께 나눠 먹어야 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오늘 먹을 딱 그만큼만 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쯤이면 사냥 나갔던 남자들이 돌아와 있을까요? 마을에 돌아오니 이미 해는 지고 벌써 저녁 나절입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남자들과 기다리던 여자들이 마을 공터에 모입니다. 사냥 부족인 만큼 하자베는 남녀의 역할 구별이 엄격합니다. 모여 앉을 때도 남녀가 따로따로 자리를 잡을 정도입니다.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그러니까 하루 일어났었던 일, 그런 것들을 서로 얘기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부족회의 같은 걸 끝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보통은 남자가 여자를 부르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제대로 된 사냥감을 잡지 못한 날은 분위기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계속되는 사냥 실패로 여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Ya nakwata. Ama ishota tana oitito chakone na mana. Aku pisa. Isa aku pisa. Aku pisa kuti. Ita si akona TV ati amumundu. Iti uno sa kwa makabi uti. 버팔로 한 마리를 잡으면 암사자, 숫사자 이 20마리가 5일 동안 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버팔로 한 마리 잡으면 이 마을 전체가 아마 한 일주일 동안 먹을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들은 그거 잡아오겠다는 말을 못 믿는 거고, 아저씨는 끝까지 농담으로 내일 버팔로 잡아올 테니까 배 채워줄 테니까 이제 배고프다는 얘기 좀 그만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가 끝이 나면 남녀가 만나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이라고 하지만 지붕도 벽도 없습니다. 풀을 뽑아낸 작은 터가 하자베 부족의 집입니다. 유랑 생활을 하기에 하늘을 지붕 삼아 땅을 이불 삼아 살아갑니다. 부부를 잃은 가족은 부부와 아이들이 함께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나 혼자 된 여자들끼리 함께 잠을 잡니다.
한때 탄자니아 정부가 문명화를 목적으로 정착촌을 만들어 하자베 부족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채 보름도 되지 않아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위대한 사냥꾼, 자유로운 방랑객, 이것이 바로 하자베입니다. 하자베 부족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제 여자들의 원성을 들은 터라 오늘은 버팔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사냥감을 잡아와야 합니다. 아침부터 남자들이 활 쏘는 연습을 합니다.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장들. 그렇게 보면 하자베 부족이 사는 모습도 우리네 사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백발백중 역시 사냥부족 하자베입니다. 사실 사냥부족이라고 해서 조금은 호전적이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없이 친절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땅에 욕심내지 않기에 다른 부족과 맞서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욕심이 아닌 단지 먹기 위해, 생존을 위해 활시위를 당길 뿐입니다. Sinakuwa babona kuyakiza isa akaya sana. 하자베 부족에겐 개인 소유물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활과 화살만은 각자의 개인 재산입니다. 하자베 남자는 15이면 활을 잡기 시작해서 평생을 이 활과 함께합니다. 하자베의 여자들은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을 나무에서 얻습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잘라서는 그걸로 이를 문지릅니다. Tata ahabe. Ahabe. Tafa. Tafa ha. Hama. Tafa. Where's piso takweta ota aseme. Tafa bem. Habe. Where's piso habe takweta ota aseme. 그들이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자연에 다 있습니다. 또 다른 나무를 찾아갑니다. 부러진 가지에서 우유 같은 하얀 수액이 맺히는데요. 하자베의 여자들은 그 수액을 몸에 바릅니다. 포메프라 아프리카나라는 나무인데 여기 그 수액이 벌레 물린데 그 다음에 모기 쫓는데 때로는 그 상처 소독하는 데도 쓰인답니다. 이곳에서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쓰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생활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숲에 고기 굽는 냄새가 퍼집니다. 오랜만에 부족 모두가 양껏 배를 채웁니다. 오늘은 큰 사냥감이라도 잡은 걸까요? 지금 먹는 고기는 이미 사흘 전에 잡은 고기입니다. 아껴서 말려두었던 고기인데요. 손님인 저를 위해 내놓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탄자니아 남부 이하 지역에 있는 안텔롭 종류, 그러니까 영양 종류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한입 베어 뭅니다. 보시면 겉에는 많이 이제 구워서 이제 아예 딱딱하게 될 정도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운데 부분은 고기가 연한 살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겉은 쥐포 맛이 나고 안에는 육포 맛이 나요. 오랜만에 여자들도 고기를 맛봅니다. 배가 부르니 마을에 웃음이 넘칩니다. 이렇게 한 번씩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사냥부족인 하자베로 사는 즐거움입니다. 예전엔 사냥감을 잡으면 그 자리에서 다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태계 파괴로 사냥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주변 부족들이 가축과 농작물을 기르면서 사냥할 수 있는 땅도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저장고를 만들어 두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합니다. Ono pa na bawa hama kundi ni ako. Ono pa na kwete ya hama. 하자베 부족은 생존을 위해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마지막 사냥 부족이 사는 방법입니다. 저에게 하자베 부족의 전통 노래와 춤을 보여주겠답니다. 풀을 자라게 하고 동물을 키워서 먹을거리를 제공해주는 땅. 그 땅과 자연에 감사한다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사냥에서 공을 세운 오늘의 용사를 찬양하는 노래인데요. 그들의 노래와 춤에는 사냥 부족의 일상이 녹아 있습니다. 그날 사냥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용사가 이 원 안에 들어가 부족민의 추앙을 받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남은 사냥 부족입니다. 현재 200여 명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래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길, 마지막 사냥 부족의 거친 발걸음이 오래오래 이 땅을 누비길 바라봅니다. 따우바투는 바위의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300여 명의 따우바투 사람들이 해발 2000m의 맞달린가한 산 깊은 계곡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산 아래 마지막 집에서 먹을거리를 좀 사서 가기로 했습니다. 자, 요거면 우리 짐 같이 가져가시는 분들하고 우리 스태프진하고. 바탕 마을에 갔을 때 먹을거리가 부족해서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이게 왜 잔돈을 주지? 100을 줬는데 이 20페소를 태줬어요.
정직하시네요. 외진한테 그냥 거스름돈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작은 일에 감동받고 본격적으로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초입부터 경사가 심한 밀림을 뚫고 간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완전 이게 색깔이 변했어. 한 35도 넘을 것 같은데 바람이 없잖아요. 이게 안에 바람이 좀 불면 시원할 텐데 바람이 없고 날씨는 덥고 길은 이렇게 돼 있고 밀림이고. 부지런히 걷고 또 걸어 드디어 멀리 시그널판 계곡이 눈에 들어옵니다. 리잘이라는 데서 출발을 해서 한 7시간 걸려서 이제 거의 다 타우바토 분들이 사는 데를 왔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을이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 집이 있고요. 이 계곡을 넘어서 저쪽에 또 하나 집이 있습니다. 타우바토 사람들은 필리핀에서 가장 늦게 발견된 소수 종족인데요. 이렇게 깊은 곳에 사니 그럴만도 하다 싶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타우바토 분들이 건기에는 이렇게 바깥에서 생활하시다가 우기 때는 저 밑에쯤에 위치한 동굴에서 사신답니다. 그리고 동굴 아무 데나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이 있대요. 표시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도 너무 궁금한데. 밀림을 걷기 시작한 지 8시간, 드디어 타우바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능아 마뿐. 마능아 마뿐. 안녕하세요. 마뿐. 예. 예. 뚜미 아이씨 가족은 모두 13명, 딸 7에 아들 하나, 8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첫째와 둘째 딸은 결혼을 해서 사위 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멜마. 그 다음에 제일 조그만 애가 자니스. 특이한 것은 결혼을 하면 처가 쪽에 남자가 들어와서 산다는 점입니다. 뚜미 아이씨의 큰딸 셀나입니다. 남편은 밀림에 일하러 갔다네요. 이 귀여운 아가씨가 셀라의 딸 멜다입니다. 큰딸 셀라는 엄마를 대신해 자기 딸보다 어린 돌진한 막내 동생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긴 둘째 딸 미리암의 집인데요. 일하는 미리암 곁에서 기타를 치는 청년이 남편입니다. 15살 정도 돼 보이는 두 사람은 작년에 결혼을 해 현재 미리암은 임신 중입니다. 타우바토 사람들은 15살 전후에 결혼하는 조혼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임신한 아내가 일하고 있는데 꼬마 신랑은 노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얼마 후면 애 아빠가 되는데 제 눈엔 철없는 어린애로만 보입니다. 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자 식구들이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어디론가 황급히 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간 곳은 집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동굴. 타우바토 사람들은 우기 때만 동굴에 사는 줄 알았는데
비가 올 때마다 동굴로 피난을 온다고 합니다. 하이. 하이.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은 단순히 비 자체가 무서워서 피난을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They are all afraid of thunder. Yeah. Not just a family from there, but another family from another place. 본격적인 우기철이 아니라 이들의 동굴 생활을 못 볼 줄 알았는데 오자마자 이런 모습을 보다니 오늘은 제 운이 좋은 모양입니다. 지금 갑자기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안에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번개치면서 비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분들이 소리를 무서워하신대요. 소리를 무서워하셔서 이제 갑자기 저기 있다 이제 동굴로 피신을 오신 거예요. 피난을 온 사람들은 뚜미 아이씨 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근처 사는 아주머니도 옆 동굴로 피난을 오셨네요. 타우바투 사람들 모두 자신들의 동굴을 찾아가 천둥과 번개를 피하고 있을 겁니다. 빗줄기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스콜이라 곧 그치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걱정됐습니다. 그 비가 그치면 내려갈 거라는데 비가 안 그치면 오늘 여기서 잘 수도 있어요. 다들 익숙한 듯 아무렇지 않게 비가 그치기를 기다립니다. 다행히 30분 만에 비가 그쳤습니다. 다들 다시 집으로 내려갑니다. 비가 그치니까 이제 지금 돌아가거든요. 근데 비가 오면 또 올 텐데. 천둥치고. 근데 일단은 안심을 하고 내려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불어나는 개동물을 피해 동굴을 찾았을 텐데 지금은 그 두려움의 대상이 소리로 바뀐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비가 오고 천둥이 치면 이게 계곡이기 때문에 홍수가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홍수 때문에 천둥이 치면 이쪽으로 피신했을 텐데 지금은 사람들이 홍수보다는 소리를 더 무서워하는 거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여기보다 더 높이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천둥 치면 밑에 있는 동굴로 도망을 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자체가 이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문화적으로 학습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동굴은 뚜미 아이씨 가족이 대를 이어 사용하고 있는데 따본 동굴도 오래전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지금은 오히려 평지에 더 많이 살긴 하지만 원래 타우바투 사람들의 주거지는 동굴이었을 겁니다. 보면 이제 우기 때 생활하기가 상당히 간편하게 돼 있어요. 평상처럼 이렇게 대나무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밥도 해 먹는 것 같고요. 많이 그을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기 동안에 몇 달 동안 이제 밥을 해 먹는 거죠. 타우바투 사람들이 원래 평지에서 살았다면 농경 문화가 중심이었을 텐데요. 이들은 거의 농사를 안 짓고 수렵과 채취가 중심입니다. 이분들 생활하는 거 보니까 그 여자 중심으로 해서 그 그러니까 확대 가족을 형성하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딸이 결혼하면 그 딸의 남편이 그 가족하고 같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나가서 사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 살 때도 그 단위로 해서 여기로 와서 사는 거죠. 언제 그랬냐는 듯 시그나판 계곡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타우바투 사람들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엄마 에르니사 씨도 다시 부지런히 일을 시작하고
뚜미 아이씨가 숲으로 가더니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저렇게 높은 곳까지 어떻게 올라가는지 신기했습니다. 밀림의 왕자 타잔 같았습니다. 야, 발가락으로 움직이는구나. 코코넛을 따기 위해 나무에 올라갔던 거네요. 시그나빵 계곡엔 먹을거리가 풍부합니다. 그러니 굳이 땅을 일궈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리 풍부해도 딱 먹을 만큼만 챙깁니다. 저도 나무에 올라볼까 싶어 도전을 했는데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와, 이거 안 돼. 뚜미 아이씨가 저를 위해 코코넛을 잘라줬는데요. 이거 아니 원래 생산자가 먹어야 돼요. 생산자가 먼저. 네. 네. 원래 수요자는 조금만 먹어야 돼. 이게 일한 사람이 먹어야지. 여기 과일이 맛있는 것 같아요. 아까 바나나도. Hindi siguro kaintindihan niya. 진짜 맛있네. 코코넛은 달고 아주 맛있었는데요. 계곡은 일교차가 높아 과일이 당도가 높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과일은 유일한 간식거리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씩 나눠 마시더군요. 보통 아이들은 먹을 것에 욕심을 내는 법인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똑같이 나눠 먹는 게 익숙한 모양입니다. 코코넛 알맹이 역시 나눠 먹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생활화하는 타우바투 사람들, 밀림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넷째 딸 알마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저를 위해 파파야를 따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너무 높은 데까지 올라간 건 아닌지 조금은 위험해 보였는데요. 아빠는 아무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아이들마다 각자 하는 일이 다른데 알마는 과일 따는 담당이랍니다. 말없던 알마가 정말 큰 파파야를 따왔습니다. 이거를 조그만 애가 올라가서 땄거든요. 근데 나보고 먹으라는데 난 조그만 애가 이걸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수고한 걸 봤는데 어떻게 먹냐고. 큰딸 셀라가 저녁 준비를 합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있지만 결혼을 해서 먹고 자는 건 따로 한다고 합니다. 알마도 반찬을 만들기 위해 다시 파파야를 따오고 뚜미 아이씨 가족도 저녁 먹을 준비를 하는데요. 저도 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져간 쌀과 알마가 따온 파파야로 만든 수프. This is with coconut milk and papaya. 그치, 빠빠야. 딱에서는 이렇게 많이 못 먹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식생활 조건이 좋은 거야. 자연적인 식생활 조건이 좋고, 여기 먹을 것도 좀 풍부하고 그런 것 같아. 그 시그나반 계곡이 땅도 좀 좋은 것 같고. 그런데 밥을 먹는 건 저와 함께 간 안내인들 뿐. 뚜미아이 씨 가족은 큰딸 집에서 밥을 먹는데요. 바tak 사람들과 달리 이들은 말수도 적고 외지에서 온 제가 아직은 낯선 모양입니다. 시그나판 계곡에 새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이슬이 마르기도 전에 일어난 셋째와 넷째가 어디론가 부지런히 가는데요. 알고 보니 어젯밤에 계곡에 놓아둔 어항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건 셋째 메를리따가 하는 일입니다. 메를리따가 챙겨온 물고기를 손질하는 뚜미하이 씨. 직접 아침 준비를 하는데요. 따오바뚜만의 특별한 요리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저 물고기를 나뭇가지에 끼워서 굽기만 하면 되는 거죠. 거의 물고기가 다 익자 뚜미하이 씨가 또 숲으로 가는데요.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어느새 둘째 사위까지 온 가족이 총출동했습니다. 대체 이 밀림에서 찾는 게 뭘까요? 여기저기 나뭇잎을 들춰보는 걸 보니 쉽게 찾을 수 없는 건가 봅니다. 이들이 찾는 건 달팽이였습니다. 이슬을 먹고 자라는 달팽이는 이른 아침에 가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하나 찾았습니다. 야, 이게 하얗게 생겼네. 이게 달팽이죠? 이 나오네. 달팽이 똑같네, 한국 거랑. 한국에서 사는 달팽이보다 조금 더 컸는데요. 이거랑 다르네, 모양이. 아까 거랑. 달팽이는 뚜미아이 씨 가족의 아침 반찬거리라고 합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고사리 손을 보태는 아이들. 늘 하는 일이라 그런지 군소리 하나 없습니다. 계곡 끝에서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유독 박쥐가 많은 동굴인데 타우바뚜 사람들의 사냥터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긴 동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분들이 박쥐 사냥하는 데거든요. 근데 박쥐 사냥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분들이 박쥐 사냥할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시킬 수는 없고 그걸 준비하는데 뭐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대요. 이게 특별한 그 기구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볼 게는 없는데 여기서 박쥐 사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깊은 동굴에 계곡, 울창한 숲까지 정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그래도 먹을거리가 풍부하니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그나판 계곡의 주인은 타우바투 사람들입니다. 300여 명이 전부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계곡은 이들의 공동 재산인 셈입니다. 이들의 재산은 사유재산 개념이 아닙니다. 과일이 필요하면 가족이 필요한 만큼 따오면 되고 고기가 필요하면 그만큼 잡으면 됩니다. 굳이 니꺼 내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가 이 소유가 공동체 소유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두 부모가 돌아가시면 아들이건 딸이건 간에 첫 번째가 관리를 하는 권리를 갖게 된대요. 근데 이거는 소유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관리에 대한 책임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그 이런 공동체 의식, 공개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공공성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에 던지는 좀 교훈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푸른 자연에서 자신들만의 규칙을 따라 욕심 없이 사는 바위의 사람 타우바투 사람들. 시그나판 계곡이 울타리가 되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들의 삶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Selamat barang. Mendengar. Nak kayu naman. Huwag yung ano nga ako lang kasi na marayo din mo yung surungan. 뚜미알 씨 가족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 서울에 돌아가서도 천둥이나 번개가 치면 가장 먼저 이들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